네, 자 이제 인터뷰 마치고 잠시 최희의 휘핑 뉴스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혜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CNN과 로이터 통신, 영국 BBC, 중동 알자지라 등 사실상 전 세계 외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주요 뉴스로 보도를 했고요. 다수 외신이 선포 관련 이 뉴스를 실시간 속보 형식으로 타전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경찰이 국회 앞을 막아선 모습, 방송 기자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계엄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CNN은 국회 출입 통제 상황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과 계엄령 해제까지 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두 전했고요. 국회 군인들이 대치 중인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건 1980년으로 이 조치로 고통스럽고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홈페이지에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게시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가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윤 대통령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시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행동을 통해 정권을 살리려는 듯했지만 대신 그는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며 그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마도 그를 탄핵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단명한 계엄령 선포는 바닥난 대중적 인기에 직면한 가운데 실행한 처절한 도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텔레그래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볼게요. 교도통신은 11월에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해 사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도 봐야 되겠는데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45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비상계엄 여파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갈지 귀추가 주목됐었는데요. 네. 먼저 우려했던 주식 폭락 사태는 모면했습니다. 네. 계엄령이 선포된 지 6시간여 만에 조기 해제된 데다가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응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오전 코스피가 전날 대비해서 최대 2.31% 내려가기도 했지만 대체로 1, 2%대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센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1.91% 내린 677.59로 오늘 문을 열었고 지금은 675선으로 2% 안팎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오후 10시 30분 이후 급상승해서 한때 1,43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네. 현재는 1,410원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계엄령 선포 직후와 비교하면 진정됐지만 여전히 오르내림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도 어떨지 살펴봐야겠죠. 전망을 좀 전해드리면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내 증시 등에 큰 타격은 없었지만 추이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게 이 비상계엄으로 증명이 된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약세 현상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금 회수가 실현될 경우 주가가 단기간에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밤새 금융시장 요동쳤는데 금융당국이 대책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분간 주식 채권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네.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조 원 규모 증시 안정펀드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40조 원 규모 채권 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비상계엄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나섰는데요. 시장에 단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오늘부터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네. 보통 한 해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례적으로 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불안한 만큼 이를 더 매입해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해는 환율이 큰 폭으로 변하면 다양한 안정조치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고 실물 경제 충격이 없도록 24시간 TF 가동하고 수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금융감독원도 발빠르게 움직였죠.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도 오늘 모든 임원이 참석한 점검회의를 열고 철저한 위기 대응 태세를 당부했고요. 네. 또 비상계엄 해제 조치 이후 이날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폭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다만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서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유포,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허위 풍문 유포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화 서울의 봄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실시간 속보로 전해지는 소식 또 중계 장면 보시면서 이 영화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참 네, 많았습니다. 네, 네. 바로 이 말씀하신 영화 서울의 봄인데요. 지난해 11월 개봉한 작품입니다.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멤버들과 쿠데타를 준비한 전두환이 1979년 군사반란을 밀어붙이는 7시간의 기록을 긴박하게 그려낸 영화인데요. 네. 간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헬기가 뜨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는 등 장면이 생중계로 전해졌죠. 네. 이게 2024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믿기 힘든 풍경이 영화 서울의 봄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면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는 네, 겁니다. 네. 각종 밈도 쏟아졌는데요. 서울의 봄 후속작 서울의 겨울이다 라면서 영화와 간밤 현실의 계엄 사태를 패러디한 밈이 나왔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속에 전두환 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의 네, 네, 얼굴에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고 서울의 겨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패러디 게시글은 오후 2시 기준 좋아요 7천여 개를 넘게 받았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이 담긴 긴급 재난안전 문자를 한 건도 보내지 않은 걸로 알려져서 네. 이 또한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헬기와 장갑차가 이동하는 등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의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네, 많았죠. 많았는데요. 네, 네. 이 같은 상황을 재난 문자나 어떤 알림 없이 오로지 뉴스 속보와 SNS를 통해서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침이 밝아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시민들도 적지 네. 않았다고 하고요. 네. 긴급재난안전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더니 정작 중요할 땐 보내지도 않는다라는 시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 있는 비판이군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이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네.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 정보 시에는 당연히 네, 오는 거 해야 많이들 되고, 아시죠. 또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 정보나 국가 비상사태 관련 상황 정보 등에도 이 재난문자 방송을 좀 해야 한다라는 네.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좀 빠뜨리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최위 아나운서 월화수 오늘까지 사흘 동안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벌써 끝났나요? 네, 내일부터는 이현웅 아나운서가 네. 휴가에서 그렇습니다. 돌아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